이번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승려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 내용에서 수산물은 된다 이러길래 그러면은 발이 4개인 동물, 그런 동물만 안 먹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닭은 발이 2개 아닙니까? 그래서 닭도 먹으면 안 되는 동물 거기에 속한다. 이래서 고치겠습니다. 닭도 먹으면 안 됩니다. 치킨에게 사과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에게 대게를 받아먹었다. 이런 뉴스가 여러 매체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온 뉴스가 그 대게를 직접 잡수신 승려가 한국일보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흥미로워서 우리가 좀 다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승려의 이야기,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개는 주호영 의원이 승려에게 대중공양을 하는 차원에서 수산업자 김 씨를 연결시켜 준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호영 의원이 대게를 받아서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에게 그 승려에게 대게를 갖다 주라고 했다고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승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난 동안거, 그러니까 2020년 12월, 2021년 1월, 2월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동안거라고 하는 것은 외출을 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죠. 바로 이 기간에 주호영 의원이 이 승려가 있는 절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과 승려는 대게를 같이 먹은 것이 아니고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만나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승려가 나에게 대게를 좀 보내라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알겠습니다 이랬답니다. 주호영 의원이 참 고분고분하구나. 이 짧은 문장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업자 김 씨가 2월 초 이 승려를 찾아왔답니다. 내내 같은 동안거 기간. 그때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승려는 경주에 있는 선원에 있었답니다. 참선하는 장소, 거기에 있었는데 그 근처로 김 씨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대게 2상자를 가지고 가서 직접 전달을 했답니다. 그러면 대게를 승려는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참선하는 곳의 근처에서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승려는 김 씨로부터 직접 대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자에는 대게가 10여 마리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한 10마리 이렇게 봅시다. 그 대게를 들고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같이 공부하던 선원 소속 승려 4사람과 나눠 먹었다.
한국일보에 밝힌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승려는 동안거 기간에 밖으로 나와서 식당에 가서 대게를 먹었다. 거기에 있던 승려들 4명 하면 도합 5명이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번 동안거 해제일은 2월 25일이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안거가 해제되기 전에 이 승려는 식당까지 잠시 외출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 학생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로 땡땡이를 쳤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주호영 의원은 일단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주호영 의원은 불교와 관계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땡땡이를 치는 승려에게 대단히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의지했던 중이 술 마시고 대게 먹고 동안거 기간에 땡땡이 치는 그야말로 땡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땡중이라고 부릅니다. 하긴 그렇지만 조계종 관계자의 말이다 하면서 한국일보가 밝힌 바에 의하면 승려들이 모여서 수산물을 먹는 것 자체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요즘에는 수산물은 살생의 대상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4발 달린 동물만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자면은 개는 발이 4개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발이 훨씬 많죠. 그러면 개를 먹는 것도 여전히 살생인가? 어떻든 개는 모르겠는데 수산물은 괜찮다고 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우리로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땡중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복을 빌고 있으니까 대선에도 못 나오는 것이다. 지난 당 대표 경선 때 이준석 후보자가 대선이나 나가지 왜 여기 와서 얼쩡거리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뭐 이제 좋은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승려의 말로는 주호영 의원이 그 수산업자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답니다. 포항에 대게 잡는 배를 20척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물론 이 한국일보에서는 대게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가로를 쳐서 넣었는데 주호영 의원이 한 말은 이 친구에게 내가 얘기를 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주호영 의원도 한국일보의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언론에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답니다. 바로 그 승려가 게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해달라 이래서 게를 잡는다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지 대게를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승려하고 수산업자 김 씨가 만난 것은 그때 대게 두 상자 갖고 왔을 때 그때 한 번뿐이었다고 하죠. 그 이후로 다시 본 적도 없고 그야 그럴 것이 이 수산업자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다. 우리가 뉴스 나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땡중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듯 싶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우리가 알고 있죠. 박지원 씨도 만나야지, 박영수 씨도 만나야지,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만나야 하는데 홍준표 의원 만나려고 개포동 간다. 이 사람은 서울을 노상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포항이 주 활동 무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대게를 승려에게, 땡중에게 준 것이 주호영 의원이 책임질 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되겠죠. 만일 주호영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게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회계연도니까 그냥 1년에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이것을 책임질 사안이냐,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받을 사건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현재 경찰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경찰의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 초 그때의 대게 시세, 대게 가격 이것을 토대로 대게 두 상자는 12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1회에 100만 원을 넘겼죠. 이제 소매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시세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승려 땡중 씨는 계산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수협에서 한 마리에 5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상자 10마리 해봤자 50만 원이 안 넘는다. 100만 원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경찰은 소매가를 내세우고 승려는 도매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이 수산업자 김 씨를 이야기해 주면서 어선이, 대게잡이 어선이 20척이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대게 10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 수산업자가 그 직구라고 하죠. 직접 사려는 사람에게 직접 배달을 해준 것인가. 이 큰 사실은 그 게를 많이 잡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배가 20척이나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경찰이 판단을 하겠죠. 땡중이 주장한 도매가를 주장한 것과 지금 관계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알려진 사실에 우리도 아무도 수산업자를 만난 적이 없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어찌됐든 그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대게잡이 배가 20척이 있는 수산업자입니다. 수산업자는 소매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도매가로 계산하자고 하는 땡중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땡중은 대개 두 상자 10마리 정도 되는데 그 값이 50만 원 이하다. 단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이 주호영 의원이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분명해져야 할 것이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제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흥미로운 것은 땡중이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도매가를 들고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에서 변호사라면 한 번 더 나가겠죠. 어선 20척을 가지고, 그 대게 잡는 어선 20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게 10마리를 들고 와서 이거 판매했겠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공무원이 100만 원어치를 수산물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세밀하게 따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 농장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는 사람 여기저기 수박을 갖다 줍니다. 그거 뇌물이든지 대단한 선물이든지 하는 게 아니고 맛 좀 보시라 하고 갖다 주죠. 땡중은 이거 도매가로 계산해도 50만 원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그냥 맛보라고 준 거다. 앞으로 계속 고객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 부분을 보면서 도매가 계산법이라는 것이 자꾸 주호영 의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